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이투수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3월 월간 질문 타임스 시간이 왔네요. 자, 오늘도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수학 내적 질문은 오늘 없고요.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 수학 공부 방법, 커리 타기, 그리고 슬럼프 탈출법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진심을 담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이 따뜻해진 날씨만큼 우리의 마음도 비례해서 심숭앤생숭해집니다.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완전 청춘이잖아. 이 아저씨도 완전 청춘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하기 싫겠습니까? 그리고 날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막힐 때가 되게 많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공부인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4월, 5월 이때 공부하기 제일 힘들거든요. 재학생들이든 재수생들이든 가장 힘든 시기인데 이 영상 보면서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슬럼프가 올 것 같은데 또는 이미 와버린 슬럼프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막혀있는 수학 공부의 혀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질문을 선생님이 답변을 달지는 않았는데요. 웬만한 상담글은 내가 직접 달려고 합니다. 우리 연구실 직원이 근데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이 친구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줬는데 읽어보면서 내가 꼭 직접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읽어보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아파. 수학교육과 출신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이 문장은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학이 하기 싫어요. 자, 물론 아직 공부 양이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면 너무 막혀서 너무너무 하기가 싫습니다. 자, 그죠? 여기 너무를 한 번 썼잖아요. 자기의 탓을 하는 게 그리고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걸 표현할 때 너무라고만 쓰고 그리고 하기 싫다는 현재의 감정에는 너무너무라는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나 읽어보면서 이거 말고도 비슷한 거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공감도 되고 얼마나 힘들까. 예를 들어서 필살기 워크북 4점짜리 문항을 풀 때 정말 많은 문제에서 막힙니다. 그럴 때 답지를 일부 보고 이어 풀어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답지를 본 후에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많다 보니 조금의 문제를 푸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공부량이 적으니 불안감은 커지고 그렇다고 더 많이 하자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자기도 이제 스스로의 문제점을 알고 있죠.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먼저 해주고 싶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런 걸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3월 질문 타임스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4월, 5월, 6월 이때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공부를 9월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다다음 달에 수능인데 이렇게 해설지 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현재 나의 수학 수준이 낮다면 언젠가 진일보한 성적을 갖기 위해서 언젠가는 가져야 할 시간인데 그게 바로 지금인 거죠. 근데 막상 알고 있어요. 본인도 알고 있고 이렇게 쉽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예상은 했었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무력감도 느껴지고 압도당하는 느낌도 들고 시간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 공부 시간을 쓰는 게 맞는 건지란 시간도 드는데 첫 번째로는 너무 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필요했던 시간이었고 그게 바로 지금인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꼭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거거든. 강의를 시작하면서 또는 다짐을 하면서는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나도 선생님 다이어트 15년째인데 식단 관리해야지 하면 엄청나.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들지만 막상 배고프면 내 의지는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 박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아직 습관이 덜 들은 거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랑 다이어트랑 비슷한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습관을 만드는데 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혹시 그 6주 안에 제대로 빠진 건 아닐까요? 그 6주라는 시간에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까지 그리고 이 내용을 파회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만 막상 당장 눈에 나가는 진도가 더뎌 보일 수도 있고 오답 정리하는데 필요 이상이 많은 시간이 든다고 들 수 있겠지만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끝날 겁니다. 지금 3월에 하고 있는 고민은 5월, 6월엔 다른 종류의 고민으로 바뀌어 있을까라고 선생님은 확신을 해요. 지금 이런 시기, 물론 필살기 워크북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있죠. 일부러 4점짜리 어려운 거 피하지 말자고 넣어놨는데 이미 객관화된 난이도에 대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만 풀고 넣어놓고 짝짝짝 하면서 우리 너무 잘했다, so sweet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넣어놨죠. 쉬운 것도 있고요.
근데 그 문제들을 오답 정리해야죠. 질문하고 이런 것들 다 너무 안 풀어보면 일부 해설지 보고 좋아요. 빨리 내가 해설지 보라 그랬잖아. 빨리 질문하고 그리고 다시 풀어보고 이게 조금만 더 반복해 주시면 충분히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거의 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불안감은 커지고 그렇다고 하자니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불안감 커지는 이유는 내가 얘기해 줄게. 공부의 양을 말 그대로 고민의 깊이로 생각하지 않고 진도 나간 양과 풀었던 문제의 수 가지고만 평가하니까 불안감이 커지는 거야. 자, 공부라는 건 깊이예요. 깊이 플러스 양입니다. 자, 고민의 깊이. 근데 양이 좀 줄어들어도 깊이가 높아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이 누가 먼저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양도 많아지고 깊이도 깊어질 수 있어요. 근데 깊이가 먼저 깊어지면서 양이 조금밖에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깊이는 적지만 양이 많은 거 이건 사실 추천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내신형으로 공부했었던 친구였었거나 아니면 수능 공부에 대해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많이 안 해봤었던 친구라면 이런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이 부족한가 싶어서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다 알고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직 쌓인 공부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 막상 점수가 안 나오니 실력이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의지가 안 생기고 수학을 공부할 때마다 너무 불안합니다.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다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10월에 영상 찍고 있나요? 9월에 찍고 있나요? 뭔 점수예요. 재수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마치 우리가 오늘 밤에 살 빼야지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얄팍한 마음으로 선생님이 굳이 비유를 해주자면 괜찮아질 겁니다. 선생님 믿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기나긴 터널의 끝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터널의 끝이 보여서 빛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빠져나가야지 누가 억지로 그 터널의 길이를 줄여줄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가 올 거라고 믿어주시고 일단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 이게 공부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하루에 두세 문제밖에 못 풀어도 깊이 있게 그리고 실행 능력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공부 아주 잘한 겁니다. 하루에 두 문제, 세 문제밖에 못 풀어도 괜찮아요. 왜? 그 고민의 시간이 어디 안 가. 없어지지 않아. 다음 문제 풀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수능 풀 때 분명히 그 행동 양식과 떠올렸던 발상과 문제 풀이의 흐름 같은 것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공부라는 게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공부지만 아는 걸 더 확실하게 하고 아는 것들이 많이 혼잡하게 부유하게 될 때 그 로직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공부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알고 있는 거 많다며요. 개념 공부했는데 그건 또 다 된다며. 그 조립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첨삭도 해주고 문제풀이 그 과정까지 다 봐주는 거 아니겠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꼭 해주고 싶네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 이 유땡땡 학생이 아닌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 괜찮아질 것이다. 그리고 문제 푸는 양이 수학 공부에 모든 내용을 결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수학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보다 많이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되게 하루에 한 문제 풀어도 여러분들보다 잘 풀었다고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양도 뒷받침되어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올바른 고민의 시간을 잡아가면 오히려 공부의 효율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효율이 높아지는 시간이라는 거. 진짜 눈물이 나네요. 자, 아무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이따가 OT도 찍고 강좌도 촬영할 건데요. 수특 변형이랑 내신 실전 모의고사랑 다른 강좌인가요? 작년에 언니가 도움 많이 되었다고 해서요. 올해도 개강하시네요. 언니 이름 뭐예요? 자, 작년에 은근히 되게 유빈 아카이브에도 시험지 많이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수특 변형은 내가 올해 수능 특강을 변형해서 내가 변형한 건 아니고 내가 변형한 것도 몇 개 있는데요. 나는 모의고사 위주로 많이 변형을 하고요. 우리 연구실 직원들이 변형을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관리 감독 하에 변형을 했죠. 자, 그 수특 변형이랑 내신 실전 모의고사랑 다른 강좌예요. 수특 변형은 말 그대로 수능 특강을 변형하고 문제 풀어주고 그리고 알면 좋은 스킬들까지 같이 알려주는 강좌고요.
내신 실전 모의고사는 다르게 개강하는 강좌입니다. 내신 실전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만 전문항 총 7개 회차에 대해서 진행하고요. 교재에는 총 10개 세트가 들어가 있는 강좌입니다. 고3 학생들한테 매우 좋을 거예요. 고3 학생들한테. 고3은 필수야. 특히 양종 선생님과 함께 내신을 공부하고 싶은 내신 고쟁이 저자와 함께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런 거 공부하면 너무 좋겠죠. 두 개 같이 하세요. 수특 변형과 내신 실전 모의고사. 둘 다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뭐 영상까지 뭐 자료까지 풍부하게 제공받아서 내신 때 분명히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다 해라. 결론 두 개 다 해라. 올해 다 오픈을 합니다. 자, 백전백승 문제 구성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은근 좀 있더라고요. 선생님 원래 3월에 오픈하려고 했으나 4월로 밀렸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좀 밀어서 4월에 개강할 거예요. 수험수투 미적 확통에 대해서 곧 입고가 될 거고 강좌 촬영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즌 1 4월이고요. 시즌 2 5월, 시즌 3 7월입니다. 자, 영어 제목을 따로 붙여봤습니다. 입문편, 브릿지 그리고 실전인데 Beyond Basics 그리고 브릿지, 실전은 어드밴스드 또는 다른 형식으로 얼티밋 뭐 이렇게 지금 구성 중이긴 합니다. 자, 첫 번째 건 워크북이 없고요. 두 번째 건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단원별 엔저로 들어가는 실전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난이도를 다룹니다.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고요. 조금 쉬운 난이도,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전에 오픈하게 되는 브릿지는 말 그대로 하프 모의고사와 함께 풀어보는 중간 성격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좋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하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얼티밋 가장 궁극적인 버전은 요때가 될 테니까 작년 백전백승이 반응이 좋았거든요. 시즌 3개로 나눠서 개강한다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습 주기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자, 복습 주기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망각 곡선이 있잖아요. 잊어버릴 때쯤 한다. 뭐라고요? 잊어버릴 때쯤. 그때 빡 하고 다시 복습해주면 기억력이 쫙 올라가겠죠. 그리고 행동 양식을 만들어 주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수학 단원이 많지가 않아요. 적어요. 한 단원당 3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 3개의 대단원 가지고 유한한 풀 안에서 계속 출제한단 말이야. 물론 국어는 나는 맨날 국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국어는 내가 봤을 때는 수학 선생님의 얄팍한 식견 가지고 봤을 때는 무한한 것 같거든요. 어떤 비문학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수학은 맨날 비슷한 도형 안에서 물론 사람들은 수학이 되게 무한히 많이 변형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맨날 똑같은 겁니다. 수학은 노동이에요. 노동, 비슷한 노동을 비슷하게 시작해서 스킬풀하게 훈련하면 수능에서 분명히 좋은 점수 나옵니다. 창의력? No. 노동입니다. 기계적이고 공업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정 수준 이후 들어가면. 그때까지 긴 터널을 잘 버텨달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자, 수업 듣고 DDR, 필살기 교재를 복습. 굿. 본교재, 워크북. 굿! 2일 프리뷰 너무 좋아요. 근데 좀 더 넓혀도 괜찮아요. 리뷰 프리뷰를 3일 뒤에 했다는 친구도 있고 일주일 뒤에 했다는 친구도 있고 일부러 내가 인강에서는 리뷰 프리뷰를 PDF 파일로 다 제공을 했잖아. 언제든지 다 풀어볼 수 있게. 내년에는 DDR을 얘들아 판매할 거야. 판매할 거라고.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세트를 마련해 놨으니 2일 뒤도 괜찮고 3일 뒤도 괜찮고 7일 뒤도 괜찮아요. 근데 뭐 더 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2주일 후에 복습한다. 너무 좋은데 그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될 게 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이 또 반복될 걸 기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 그런 공부는 이 세상에 없단다.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들 잊어버릴 때쯤 까먹기 전에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들어주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오래가고 움직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에 이번 달 월무타는 요 정도예요. 자, 부디 기운 잘 내시길 바라겠고요. 본 강의에서 열심히 질문해 주길 바랍니다. 안녕!